네, 지난 2주간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또 LA시도 뉴욕시처럼 실내 공공장소 입장에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임시 수용 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정체됐던 이 백신 접종률이 지난 2주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루 평균 1차 백신 접종은 4만 4천 도스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그 전주를 살펴보면요, 하루 평균 약 3만 7,300도스였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3만 1,100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선 41%나 크게 늘어난 거고요. 2주 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 들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특별히 고용주들이 그렇죠. 예. 각 지역 정부 기업들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먼저 뉴스 시간에 기자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LA 카운티에선 슈퍼바이저 2명이 모든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했죠. 네. 만약 이 조례안이 승인돼서 시행되면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LA 카운티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또 대형 병원 그룹이죠. 카이저 퍼머넨테. 여기서도 역시 모든 직원들, 모든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 24만여 명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9월 말까지는 이렇게 모든 직원, 의료진 다 백신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들, 특히 뭐 이 식당 같은 것들이 이제는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접종률이 높아지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네, 미쳤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네. 특히 가게들, 음식점 중심으로 해서 실내 입장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증명을 하라고 하고 네,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백신을 맞지 않고는 점차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백신 맞지 않던 주민들이 결국 백신 접종을 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이 델타 변이 확산도 접종률 높이는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심이 이 백신 접종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비하면 아직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절정이 지난 봄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그 주간을 보면 이때 하루 평균 백신 접종이 25만 1,000도스씩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네. 그런데 지금은 4만 4천 도스니까 6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렇게 최근 들어 백신 접종이 소폭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히 그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치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 집단 면역에 관한 기준치에 관한 미 감염병 학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집단 면역 달성하기 위한 이 백신 접종률 기준을 80% 이상, 그렇게 어쩌면 90%까지 근접하게끔 상향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60에서 70%였다가 그 후에 조금 더 높아져서 70에서 80%로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더 높아져서 이젠 80에서 90%까지 이렇게 대폭 높아진 겁니다. 이처럼 기준이 상향되는 데는 델타 변이가 높은 전파력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주민은 예. 전체 61.7%입니다. 하지만 완전 백신 접종을 다 마친 비율은 54%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꽤 큰 편인데요. 예.
캘리포니아주 전체 58개 카운티가 있죠. 이 가운데 8개 카운티에선 최소 60%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40% 접종률이 채 안 되는 곳이 15개 카운티에 달합니다. 꽤나 많네요. 네. 그런가 하면 연방정부는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성인의 비율이 70%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60% 가까이가 최소 한 차례 백신 맞았고 약 50%인 1억 6,500만여 명은 완전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확실히 네. 한 달 전보다는 수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뉴욕시에서 음식점이나 짐에 입장하려면은 이제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LA시도 이 뉴욕처럼 실내 공공장소 입장에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네, 어제 최영호 앵커께서 네. 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LA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그럼요.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한 명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그런 입장 표명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LA 카운티 리더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네. 마이클 퓨어 LA시 검사장은 어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서한 보내서 LA 시도 뉴욕시처럼 식당, 짐, 영화관 이런 곳에 실내 입장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네.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서한에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특정 실내 활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뉴욕시 규제를 우리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LA 카운티의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백신 맞고 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그런 주민들 때문에 백신 접종 다 마친 주민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리고 또 실내 공공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 착용까지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LA 카운티는 상식적으로 그런 공중보건 위생 지침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유예 기간은 두자. 그렇게 네, 해서 네. 뉴욕시처럼 아직 백신 맞지 않은 주민들은 백신 접종할 기간 주고 또 비즈니스들은 교육시켜서 그 규정을 잘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LA 카운티가 관련 단속도 벌일 수 있도록 그 프로토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단속까지. 네. 자, 이런 마이크 표 LA시 검사장의 제안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가능성을 점치기엔 아직 이릅니다만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확산하는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선 어떠한 것도 테이블 아래로 내려두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즉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마이크 퓨어 검사장 서한에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바이러스가 미치는 여파를 모든 그런 정보를 받아서 평가를 할 것이고 LA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 또 비즈니스들 여기에 건강, 위생, 웰빙 이런 거를 보호하도록 돕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릭 갈세티 LA 시장실도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갈세티 시장의 알렉스 콜미사 데퓨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도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둘 다 급증하는 가운데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는 건 없다.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옵션 다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세가 글로 가면 함께 가야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서 임시 수용 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명의 국토안보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수용시설에서 백신 접종한 이민자는 극히 드뭅니다. 네.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쪽 남쪽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 수는 21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네. 그게 21년간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은 극히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수용시설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니까 이제 백신 접종은
멕시코로 추방할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한 차례 투약으로 끝나게 되는 존슨앤존슨 그 얀센 백신을 접종시킬 계획인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망명 신청 절차에 따라서 뭐 이민자가 수용시설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기한이 긴 그런 2회차 백신은 쓰기 힘들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토안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혹시 밝혔습니까? 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런 접종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계속 감시하고 또 네. 평가할 것이란 입장 내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격 기자였습니다.